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좀 설명을 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전기 이론부터 1과목부터 우리 기초 이론 우리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우리 전기의 기초라고 나와 있죠. 전기의 기초. 전기에 대해서 가장 좀 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 시험에 나오는 것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물질의 구성이다 하고 나와 있죠. 자, 어떠한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우리 작은 단위 우리가 분자다. 분자를 더 잘게 자르면 우리가 원자라는 이런 우리 요소들이 좀 나오죠. 그래서 물질을 우리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그럼 누구? 원자에 대해서 좀 먼저 좀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거기 첫 번째, 자, 우리 원자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하면, 자, 원자라는 거는 뭘로 이루어졌냐? 우리 원자 핵과 원자 핵,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원자 핵과 전자를 합해서 우리도 합해진 얘가 우리 누가 되겠다? 원자가 되겠다. 근데 우리 원자 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 중성자와 우리 양성자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냥 줄여서 우리가 양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한 얘가 우리 누가 되겠다? 우리 원자 핵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원자라는 건 중성자와 양성자와 전자 요 세 가지를 다 합해진 게 누구다? 우리 원자가 되겠다. 요거 갖고 간단하게 시험에 물어보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다음 중 가장 무거운 걸 찾으래요. 우리 누구 가장 무거운 걸 찾아라 그래 놓고 중성자와 전자 두 개 묶인 거, 중성자와 우리 양성자 두 개 묶인 거, 양성자와 전자 두 개 묶인 거,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원자 핵과 전자 얘네 둘이 묶인 걸 찾아라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무거운 걸 찾아라 그러면 누구? 원자 핵과 우리 전자 얘네 두 개 묶인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게의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원자 핵이에요.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우리 합한 거 뭐 이런 거 찾는 이런 형태의 문제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 두시자.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분자를 한번 우리 누구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에 우리 누구 원자 핵이 있다고 그러고 원자 핵. 자, 원자 핵은 중성자하고 플러스 우리 누구 극성을 띠는 양성자로 이렇게 좀 이루어졌더라. 그 다음에 우리 원자 핵을 주위로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우리 누가 돌아가? 전자들이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갖고 돌고 있더란 얘기예요. 원자라는 녀석은 처음에는 우리 누구야?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원자는 누구다?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상시엔 이런 우리 누구 중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원자에, 자,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자, 우리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면 외부 에너지 뭐 마찰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빛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외부 에너지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있는 최외곽에 있는 이러한 우리 누구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더란 얘기. 이렇게 그러면 전자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빈 공간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나가기도 하고 밖에 있는 자유전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짐으로써, 자, 전자가 빠져나갔대요. 전자가 빠져나가고 나면 양자의 개수는 3개지만 전자는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밸런스가 안 맞기 시작하네. 그래서 우리 전자는 2개인데 우리 양성자가 3개가 되면 얘는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얘는 극성이 없는 중성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라는 극성을 띠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플러스라는 극성을 띠기 시작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대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네들이 이제 극성을 갖기 시작하는, 극성을 띠기 시작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 대전 현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누구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 우리 많아져서 플러스로 뭐가 됐다? 대전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얘는 무슨 극성을 띈다? 플러스 극성을 띠겠다. 그 다음에 전자가 빠져나간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전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공, 영어로는 우리 홀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홀. 그래서 전공 또는 홀 이런 게 나오면, 아, 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슨 극성 띌 거다? 플러스 극성 띌 거다. 이렇게 좀 확인 한번 해두셔도 돼요. 자, 그러면 외부 에너지에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얘는 이제 플러스 극성을 띠기 시작했는데, 자, 얘 우리 옆에, 자, 또 하나의 우리 이러한 우리 원자가 하나 또 있다고 보죠. 우리 똑같은 녀석이 하나 더 있대요. 자, 원자의 플러스 우리 양성자의 개수가 3개짜리. 자, 뭐 이런 우리 누구 전자의 개수도 3개짜리 이런 우리 누구 원자가 하나 있다고 한번 보죠. 그러면 외부 에너지에서 얘 전자가 지금 빠져나와서 얘는 지금 우리 어떻게 돼? 요 원자 핵에 우리 인력이라고 그럴까요? 끌어당기는 이 원자 핵이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튕겨져 나가지 못하고 항상 구속이 돼 있다가
어떤 외부 힘에 의해서 얘가 튕겨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튕겨져 나가면 얘는 이제 어떠한 원자핵의 구속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자유로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자유전자다라는 말을 써요.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는 이제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얘가 누가 된다? 자유전자.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조금 이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럼 요렇게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던 요 자유전자가 이제 우리 누구? 우리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다가 요 원자핵의 구속력에 자 우리 누구? 포함이 돼서 갑자기 우리 누구? 요 분자 안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 지금. 요 자유전자가 지금 우리 원자핵의 인력이 끌어당겨가지고 이게 우리 누구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아까는 빠져나가서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됐는데 자유전자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얘는 양성자의 개수는 3개고 전자의 개수가 4개가 되니까 얘는 우리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많아지더란 얘기예요. 플러스보다는 누가 더 많다? 마이너스 극성을 띈 녀석들이 더 많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얘는 이제 우리 극성을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극성을 띠기 시작한다. 무슨 극성?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극성을 우리 띠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다? 대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극성을 띠기 시작하니까 얘는 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대전 현상이라는 건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했다? 극성을 띠는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된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양전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걸 우리 다른 표현으로 음전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음전하. 우리 전하라는 건 우리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전하라고 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원래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전자가 부족하게 되면 뭐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고 양전하가 되고 자 우리 누구 중성인 상태에서 우리 자유전자라는 녀석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마이너스 우리 누구 전자가 더 많아지면 전자가 과잉된 상태 더 많아지면 초과하면 자 그때는 얘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는 음전하가 되는구나. 맞아요. 확인 한번 해두시자. 그래서 요게 우리 누구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보죠. 첫 번째 누가 나와 있냐? 우리 원자핵이라는 게 나와 있네. 자, 원자핵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누구로 이루어졌다? 원자핵은 중성자와 그 다음에 우리 양성자 뭐 줄여서는 양자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가장 우리 요 분자의 우리 가장 무거운 부분 우리 누구야?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원자가 되겠다. 원자핵이 되겠다. 한번 좀 확인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자, 이번에 우리 전자라는 게 나오죠. 전자는 뭐 거기 우리 음전하를 가지는 질량이 아주 작은 입자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누구 전자는 자 우리 누구 그냥 마이너스 극성 띈 얘다. 무게는 가장 우리가 가벼워요. 가장 가볍다. 뭐 이 정도만 확인 한번 해두고 자 그러면 뭐 얘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만 우리 확인만 한번 해두죠. 거기 전자에 대해서 우리 나오는 것들 나머지 한번 볼까요? 자 전자에 대해서는 하나씩 한번 보면 첫 번째 전자의 우리 누구 질량을 한번 보죠. 질량 무게 전자의 질량 무게를 m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전자의 우리 무게는 얼마가 되냐?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단위는 무게 단위 킬로그램 단위였어요. 킬로그램. 그래서 우리 질량은 전자의 질량은 얼마 된다?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는구나. 뭐 이것도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있으니까 확인은 해두시되 뭐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물어본 적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죠. 그래서 9.109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31승. 그래서 마이너스 31승짜리 뭐 요거 하나만 갖고도 웬만하면 찾을 수는 있을 거니까 확인 한번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자의 우리 누구 전하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다른 표현으로 전기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기량, 전하량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 하나가 얼마만큼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냐?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느냐? 자, 얘를 우리가 스몰 q로 좀 표현해요. 스몰 q. 근데 우리 책엔 지금 g라고 좀 표현된 것 같아요. 우리 스몰 q로 좀 표현해요. 자, 얘는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우리 19승 정도가 돼요. 전기량의 단위는 우리 쿨롱이라는 단위를 쓰고 쿨롱. 자, 그래서 우리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의 우리 전기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승수 붙은 거는 분모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분모에다가 얼마? 1 곱하기 우리 0이 몇 개?
19개 분의 1. 그러니까 거의 우리 뭐 존재하지 않는 이런 개념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이제 우리 전기적인 뭐를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뭐 잘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전자의 우리 전하량, 전기량은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얘는 1.602, 219까지도 잘 안 물어봐.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승? 19승. 이 정도 우리 기억을 좀 한번 해 두시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게 나와 있는데 1 일렉트론 볼트. 얘는 우리 전자기가 가지는 에너지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1 일렉트론 볼트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에너지라는 건 전자 에너지를 자, 우리 뭐 W라고 이제 뒤에 가면 얘기를 할까요? W 에너지는 전자 한 개 갖고 있는 전기량 Q라 그럴까요?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우리 누구? 전기량 Q 곱하기 여기다가 우리 전압을 곱해줘. 전압 또는 전위차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그래서 우리 누구 전기량에다 전압 곱해주면 그만큼 뭐 할다? 에너지를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전자 한 개가 가지는 몇 볼트일 때? 1볼트일 때. 1볼트일 때 에너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자 하나가 갖는 1볼트일 때 에너지 얘는 얼마가 되냐? 전자 하나 가지는 에너지는 우리 전기량은 1.602 19는 빼고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며요. 곱하기 몇 볼트? 1볼트. 그러면 우리 그대로 똑같이 나오겠네. 얼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가 이제 전압과 우리 전기량 쿨롱 요걸 곱해서 무슨 단위가 된다? 에너지의 단위 줄이 되더라는 얘기 줄. 자, 그래서 요거는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건 전자 하나가 가지는 1볼트를 가했을 때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우리 물어보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 1 일렉트론 볼트는 얼마냐 하고 물어보면 누구랑 똑같아요?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우리 전기량하고 똑같아. 대신 단위가 얘는 전기량의 단위 쿨롱, 얘는 에너지의 단위 줄. 이런 표현 우리 단위 쓸 거다. 값은 똑같이 나오는구나. 자, 우리 요런 우리도 형태 또 문제도 있는데 자, 100볼트 뭐 100볼트의 전위차를 갖는 나중에 이거는 문제 풀면서 좀 확인 한번 하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쓰면 100 일렉트론 볼트요. 100볼트의 전위차를 갖는 전자 한 개에 100볼트의 전위차를 가하면 자, 그때는 우리 에너지가 어떻게 되니? 전자 한 개에다 몇 볼트? 100볼트의 우리도 전위차를 가하면 그때 에너지는 얼마가 되니? 자, 그러면 얘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 곱하기 우리 몇 볼트를 가했대요? 100볼트를 가했대요. 100볼트. 자, 100볼트면 10의 제곱, 10의 2승이니까 여기서 두 개 뺄까요? 빼고 나면 얼마?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7승 요 정도 되겠네. 단위는 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위차 100볼트를 가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도 문제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두시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형태 우리 문제들이 우리 출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전지에 대한 것들은 이런 형태를 좀 물어보는구나.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 전자에 대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다 세 번째 우리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자, 전자에 대한 거 아까 우리 누구 자유전자라는 게 있었죠. 자유전자. 자, 자유전자 그러면 자유전자는 누구의 구속력을 벗어났다?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혼자 자유로이 떠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 얘가 누구? 자유전자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 자유로이 이동하는 이러한 전자를 일명 누구?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자유전자란 그러면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한다. 자유로이 떠돌아다니는 전자다. 뭐 이런 내용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거꾸로 문제 물어볼 땐 원자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 찾으시오. 누굴 찾아라? 자유전자 찾으시오. 이러고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 누구에 대한 내용? 전자에 관련된 내용들이야. 그래서 전자에 관련된 것까지 우리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자, 우리 두 번째 전하하고 전하량이라는 게 나오네. 전하량. 자, 얘네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지. 자, 두 번째는 전하와 우리 누구 전하량.
자, 우리 전하와 전하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자, 전하와 전하량,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요거를 우리 누구 전기량, 요러고도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전기 쪽에서는 전하나 전하량이나 전기량이나 다 같이 놓고 봐요. 다 같이 그냥 요거를 우리 누구 Q 또는 뭐 스몰 Q, 이렇게 우리 Q로 놓고, 우리 기호는 Q로 놓고, 일명 우리 전기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냐, 요거를 우리가 나타날 때 전하, 전하량, 전기량 같은 표현으로 좀 사용을 해요. 원래대로 하자 그러면 이런 우리 누구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전자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모여있냐, 모여있는 양, 걔가 일명 전하량이고, 그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전하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모여있으면 그걸 우리 모인 양, 그걸 전하량, 전기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모인 만큼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기 쪽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니까 전하, 전하량, 전기량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구나, 기억을 좀 한번 해두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대전이라는 현상이 나와 있죠. 대전. 자, 대전 현상은 얘는 자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요? 극성을 띠는 현상, 띠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일명 우리가 대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네요. 자, 여기서 우리 극성이라는 건 플러스 극성이든 마이너스 극성이든 극성을 띠는 현상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전. 다음 중, 자, 우리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지 찾으래요. 그럼 누굴 찾으면 돼? 대전 현상, 대전 이러고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극성을 띠는 건 플러스 극성도 있고 마이너스 극성도 있죠. 그럼 플러스로 대전됐다라는 표현은 플러스로 대전됐다. 자, 우리 플러스로 대전된 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양전하다. 이렇게 우리도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었네. 자, 플러스로 대전된 거. 자, 플러스로 대전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서 전자가 빠져나가서 전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그 다음부터 누구? 플러스 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랬나요? 그럼 얘는 전자의 우리 누구? 부족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네. 부족 현상. 그래서 원자에게 구속력을 벗어나서 전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 전자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무슨 극성을 띈다? 플러스 극성을 띠게 되더라. 두 번째, 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마이너스로 대전됐다는 얘기는 누구예요? 음전하 얘기한다 그랬죠. 음전하. 자,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음전하란 얘기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 얘는 어떻게 돼요? 원자와 우리 누구 양성자와 우리 전자가 똑같은 개수를 이루고 있는데 밖에서 전자가 더 우리 누구 들어온 거지, 안쪽으로. 전자가 들어오니까 우리 누구요? 중성인 상태에서 전자가 더 남아도는 이런 현상이 되네. 전자가 더 많아지면 극성을 띠니까 얘는 전자의 우리 누구 과잉 현상. 과잉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누구다? 마이너스 대전 현상이 되겠다. 그래서 전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 평상시보다 더 많아지면 무슨 극성 띈다? 마이너스 극성 띠게 되고, 그거를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이렇게 좀 표현해 주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둘 다 물어봐요. 플러스 대전된 건 뭐고 마이너스 대전된 건 뭔지, 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로 대전됐다는 건 우리 전자가 부족한, 거꾸로 전자의 개수가 부족할 때,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고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플러스로 대전된다. 전자의 개수가 우리 과잉 많으면 어떻게 우리 되냐? 그럼 마이너스로 대전됐다. 뭐 이렇게 좀 찾으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 우리 전하라는 게 나오네. 전하. 자, 전하는 어떤 물체가 대전됐을 때 그 물체가 띠는 정전기의 양이다,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정전기의 양, 정지되어 있는 전기를 우리가 정전기라 그래요. 움직이는 전기를 동전기라고 얘기를 하고, 멈춰 있는, 정지해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우리 대전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이 됐을 때, 자, 이때 우리 누구 우리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갖고 있냐, 그걸 우리가 누구 전하라고 얘기를 하더라. 뭐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좀 확인을 해두고, 자, 전하는,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자, 첫 번째 극성이 같을 때. 자, 극성이 같을 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우리 전하가 있어요. 전하가 있는데 플러스 양전하, 플러스 양전하. 얘도 우리 플러스 양전하. 이렇게 우리 누구 전하가, 얘도 양전하고 얘도 우리 양전하예요. 똑같은 극성을 갖는데,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둘 다 음전하일 때, 둘 다 음전하이거나 둘 다 양전하일 때,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 우리 극성이 똑같을 때는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냐? 자, 양전하와 양전하 사이에는, 자, 요거를 한번 자석으로 가볼까요?
전기적인 현상을 이제 우리 자기현상으로 나중에 뒤에 한번 넘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적인 우리 누구 자석으로 한번 비교를 할 거예요. 자, 플러스라는 얘기는 자석으로 가면 얘가 누구냐? N극. 얘도 N극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석을 우리 봤을 때 자석을 N극과 N극을 갖다 대면 얘네들이 붙나요? 안 붙잖아. 우리 N극과 N극 갖다 대 N극과 N극을 갖다 대면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죠.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S극과 S극을 갖다 대도 어떻게 돼? 반발을 하죠. 무슨 얘기냐? 같은 극성을 갖다 대면 양전하와 양전하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양쪽으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한다? 반발력이라는 게 작용하더라는 얘기예요. 반발력. 그래서 극성이 서로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반발력이 작용을 하는구나. 두 번째, 이번에는 극성이 다를 경우 우리 뭐 다를 때 이렇게 갈까요? 극성이 다를 경우에 서로 극성이 다르대. 얘는 하나는 플러스 양전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음전하래요. 양전하와 하나는 우리 누구 음전하. 이렇게 우리 누구 전하의 극성이 서로 반대일 때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면 자석으로 따지면 얘가 N극이 될 거고 얘가 S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극성이 다르면 자석도 서로 극성이 다르면 끌어당겨 가지고 차싹 달라붙는 흡인력이 작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전하도 서로 극성이 다르면 서로 끌어당기는, 얘는 이쪽으로 끌어당기고 얘는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서로 끌어당기는 무슨 역이 작용한다? 흡인력이라는 게 작용하더라. 서로 끌어당기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누구 자기 쪽 넘어가도, 자기권 넘어가도 마찬가지고 극성이 똑같으면 밀어내는 반발력, 극성이 서로 다르면 끌어당기는 무슨 력? 흡입력이 작용을 할 거다. 자, 여기서는 우리 확인해야 될 게 우리 누구 얘네 정도 우리 확인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극성이 다르면 반발력, 극성이 같으면 흡입력이 작용하는 거라. 누구는 전하들, 전기적인 힘을 가진 우리 전하들은 서로 극성이 다르냐, 우리 누구 다르냐, 같냐, 요거를 가지고 우리 누구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힘들을 다 계산해 줘야 돼요. 전자기과 우리 누구 전자기 넘어가면 이런 힘들을 좀 계산해 줘야 되는구나. 그럼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내려가니까 세 번째 이제 우리 누가 나오냐? 전기량이라는 게 나오네. 세 번째 우리 전기량. 다른 표현으로는 전하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하량, 전기량. 저는 어떤 물체 우리 누구 전하가 가지는 우리 전기의 양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 전기량이라는 건 전하들이 모여서 이제 실제로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 우리 누구 요런 우리 요런 우리 누구 에너지량,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전하의 우리 누구 모임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 전하들이 모이면 얼마만큼의 양이 모이면 얼마만큼의 전기적인 일을 할 수 있냐? 그거를 우리가 누구다? 전기량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 참고 확인 정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세 번째 갈까요? 자, 우리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우리 누구 도체하고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반도체. 자, 얘네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자, 얘네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자, 도체라는 건, 도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누구냐? 금속체 얘기하는 거예요. 금속체. 그래서 도체는 전기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 예를 들면 누구? 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아주 잘 흐르는 이러한 우리 물질을 우리가 도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도체를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잘 우리 누구 통하는 물질들이 어떤 거다? 금속체들이죠. 금속체들. 그래서 첫 번째 도체 우리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기가 잘 통하는 거는 금, 은, 구리를 일명 우리가 동이라고 그러죠. 동.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알루미늄 등등등 대표적인 것들, 뭐 철쇠 덩어리도 있죠. 철쇠 덩어리도 있고. 자, 얘네들이 우리 누구다? 전기가 좀 잘 통하는 이러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 금속체 그러면 뭐 철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것들은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들이 되는구나. 두 번째, 자, 요것도 한번 우리 누구 나와 있는 거 정리 한번 할까요? 우리 전도율이 큰 순서. 전도율을 다른 말로 우리 도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도전율.
자, 전도율, 도전율이 큰 순서, 전기가 잘 통하는 순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전율, 전도율이라는 건 전기가 얼마만큼 잘 통하냐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기 전도율, 전기 도전율이 가장 우리 큰 게 누구냐?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우리 물질이 은이에요, 은. 그 다음이 우리 구리, 그 다음이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순이에요, 알루미늄. 그래서 우리는 구리, 자, 구리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두고 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동. 자, 구리라는 물질이 얘를 우리가 도전율을 얼마 보냐? 도전율 전도율을 C라고 보면 얘를 100% 정도 봐요. 100%. 얘가 우리 기준이야.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용되는. 왜? 은하고 금은 얘네들이 우리 도전율이 좋고, 은은 특히 우리 구리보다 도전율이 더 좋기 때문에 전기가 아주 잘 통해요. 그만큼 저항이 작아서 전기를 많이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에 비해 우리 얘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단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경제적으로 안 맞아. 그 다음에 은 가지고 전선을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죄다 끊어다 팔아먹어. 그러니까 우리 누구 얘는 우리 너무 단가가 높기도 하고 설치해놓으면 사람들이 다 끊어가니까 우리 설치를 못해. 그래서 우리 누구 단가도 좀 저렴하면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누구를 구리를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 누구 전선 재료로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구리도 좀 요즘엔 단가 비싸잖아요. 구리도 비싸니까 구리보다 조금 더 도전율도 좋으면서 우리 전기도 잘 통하면서 우리 누구 좀 저렴한 게 없을까? 그거 우리 지금 사용되는 게 우리 알루미늄 전선을 우리 전기 쪽에서는 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송전선로라든지 철탑 위에 또는 우리 전주 위에 달려있는 전선들은 다 이 알루미늄이 포함된 우리 ACSR이라는 전선을 사용을 해요. ACSR, 강심 알루미늄 전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런 전선들을 좀 사용을 해요. 얘가 도전율이 얼마냐? 한 61% 정도 돼요. 구리가 100%고 61%면 도전율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구리가 도전율이 너무 좋은 거고 너무 전기를 잘 통하는 거고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전기 에너지 보내고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둘까요? 전도율이 우리 큰 순서, 도전율이 큰 순서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순이 되는구나. 전기뿐만이 아니라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도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하는 비율이 큰 순서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빨리 전달하는 것도 은, 구리,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순이 돼요. 이건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렇게 한번 갈까요? 자, 도체는 얘는 전기저항, 우리 얘는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온도계수를 갖는다. 플러스 온도계수를 갖더라. 자, 플러스 온도계수,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정저항 온도계수다라는 표현을 써요. 정저항 온도계수. 자, 플러스 온도계수 일명 정저항 온도계수라는 건 뭘 얘기하냐 그러면, 자, 얘는 이 도체 온도를 내가 점점 증가를 시켜주면, 뭐 구리든 금이든 은이든 얘네들 도체다 점점점 온도를 높여주면 비례해서 누가 커져? 저항값이 비례해서 커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주니까 저항값이 커지고 온도를 낮춰주면 저항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우리 온도와 저항이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는, 자, 이런 현상을 울면 우리가 플러스 온도계수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온도와 우리 저항이 비례하면 그렇다고 우리 정비례 똑같이 얘가 우리 뭐 2배 커지면 얘도 2배 커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온도를 우리 얼마 이상 온도를 높여주면 저항이 약간씩 변하면서 점점 더 높아지더란 얘기예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항이 커지고 온도가 줄어들음에 따라 저항이 작아지는, 서로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정저항 온도계수를 갖는다, 또는 플러스 온도계수를 갖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더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도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도체. 그래서 우리 도체들은 무슨 정저항 온도계수 갖는구나 좀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는, 자, 이번에 우리 부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죠. 부도체.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절연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절연체. 자, 부도체, 절연체. 자, 얘는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부도체, 절연체는 전기 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질. 얘는 저항값이 커서 거의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해요. 거의 우리 잘 흐르지 못한다. 거의 못 흘러요.
그러니까 전기가 우리 누구 통하지 않는 물체, 얘는 우리가 부도체다, 우리 절연체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 첫 번째 우리 종류는 대표적인 게 나무 같은 거 전기 안 통하죠. 종이도 전기가 안 통해요. 종이.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뭐 유리 같은 것도 있고 성면 같은 것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아, 부도체구나 또는 절연체구나 이렇게 좀 우리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우리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두 번째, 그래서 얘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런다? 절연체라고 얘기를 한 게 전선을 절연시킬 때 사용되는 이러한 물체로 우리 누구 절연체를 사용을 하더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선이 있어요. 전선이. 자, 여기 우리 누구 도체 전선이 있으면 자, 여기에다 내가 우리 누구 전류를 흘려주면 요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할 거 아니에요. 전류가 우리 누구 요 도체를 타고 잘 이동을 하더란 얘기야. 그때 내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도체만 있는 전선은 우리가 나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체로만, 피복 없이. 그러면 우리 구리만 이렇게 우리 누구 도체로만 돼서 나전선에다 전류 흘려주면 내가 만지는 순간 감전의 위험이 있고 위험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전선은 사용을 안 해요. 옥내배선, 집 안에다가 이런 데다 우리 시설할 때는 기본적으로 절연전선 이상급을 사용을 해줘요. 그러면 나전선을 설치하면 위험하니까 겉에다가 내가 이렇게 우리 누구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좀 덮어주자. 왜?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덮어주는 물질을 우리가 누구 절연체다, 절연물이라 그러죠. 절연물 또는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런 물질로 우리 누구 겉에 싸준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게 뭐 고무, 그 다음에 합성수지 뭐 이런 것들로 우리 덮어주죠. 전선 같은 거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누구 사용되는 얘가 일명 누구예요? 부도체. 그래서 그래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절연체라고 얘기를 하고 전기가 우리 누구 도체만 타고 이동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누가 되겠다? 부도체.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네. 우리 유전체라는 게 나오네. 유전체. 자, 유전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유전체라는 건 누구냐? 절연체 중에서 전기적인 분극 현상이라는 현상. 간단하게 전기 우리 누구 분극 현상이 우리 누구 일어나는 물질이라고 하지 말고 절연체라 그럴까요? 절연체. 그래서 전기적인 전기 분극 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절연체. 절연체면 전기 안 통한다 그랬죠. 안 통하는데 얘를 자, 우리 여기에다가 전기를 가해주면 분극 현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극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원자핵에 양성자가 있으면 주위에 우리 전자가 이렇게 돈다 그랬죠. 얘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우리 플러스 이렇게 극이 이렇게 나눠져요. 양쪽으로. 뭐 콘덴서 같은 거, 콘덴서 이렇게 우리 콘덴서에다 전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가해주면 이런 우리 절연체들이 이렇게 우리 극이 나눠져요. 쫙 정렬을 하게 돼. 플러스 쪽엔 마이너스 쪽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극이 우리 나눠져요. 이렇게 우리 원래는 얘네들이 우리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 있던 애들이 전기를 땅 가해주면 쫙 분리가 돼. 마이너스 플러스로 쫙 정렬이 돼요. 이렇게 우리 전기적인 극이 분리되는 나눠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 분극작용이라 그래요. 근데 요 안에다 종이라든지 어떠한 절연물을 집어넣고 전기를 가해주면 극이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물체들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한다? 유전체다. 그래서 부도체, 절연체 중에 전기를 가하면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물질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유전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유전체라는 건 절연체 중에 전기적인 분극 현상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도체에 대해서 얘네도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우리 정리한 거니까 확인 한번 좀 해두시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까요? 세 번째. 자, 반도체라는 게 있네요. 반도체. 자, 반도체라는 건 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기억하실 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반만도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반만도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반도체라는 건 누구냐? 도체가 갖고 있는 성질과 우리 부도체가 갖고 있는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정 조건이 맞아야지만 얘가 도체로 우리 두고 도체가 되고, 일정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얘는 부도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부도체 상태로 있다가 어떠한 일정 조건이 맞으면 도체로 변하는, 우리 도체가 갖는 성질을 갖는 그런 우리 두고 도체를 우리가 반도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반반도체다라고 표현도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도체도 갖고 있고 도체도 갖고 있고 두 개의 우리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걸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자, 얘 우리 종류에는, 자,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종류 누가 있냐? 실리콘이 있고, 실리콘.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우리 누구 실리콘 다이오 우리 누구 소자들, 정류 소자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 게르마늄. 게르마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저마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실리콘 소자 또는 우리 게르마늄 또는 다른 표현으로 저마늄 이렇게도 좀 얘기를 하더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누구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들이에요. 반도체 소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까요? 얘는 마이너스 저항 온도 계수, 마이너스 우리 누구 온도 계수를 갖는다. 자, 마이너스 온도 계수를 다른 표현으로는 얘는 부저항 온도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부저항 온도 계수. 자, 아까 우리 도체는 플러스 온도 계수, 정저항 온도 계수라고 얘기를 했고, 예, 반도체는 마이너스 온도 계수, 부저항 온도 계수를 갖는다. 근데 반도체가 무조건 다 부저항 온도 계수 갖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물질들이 우리 부저항 온도 계수를 가져요. 특히 이런 실리콘 같은 것들에서 부저항 온도 계수를 갖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 전자 쪽 넘어가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또 한번 넘어갈 거고. 자, 마이너스 온도 계수, 부저항 온도 계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온도가 증감에 따라 저항값이 급격하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반대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저항이 뚝뚝 떨어져요. 도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같이 증가한다 그랬죠. 같이 높아지면서 비례관계를 갖는 정저항 온도 계수라고 얘기를 했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저항이 떨어지는 반비례적인 성격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누구? 얘가 우리 누가 되겠다? 마이너스 온도 계수, 부저항 온도 계수가 되겠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저항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반비례적인 성격 갖고 있는 걸 마이너스 온도 계수, 부저항 온도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얘네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기기라는 과목 가면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 서미스터라는 소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SCR이라는 소자가 있어요. SCR, 실리콘 컨트롤 렉티파이어, 실리콘 소자예요. 실리콘 정류 소자고,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마이너스 온도 계수를 갖는 가장 대표적인 소자들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누가 된다? 마이너스 온도 계수를 갖는구나. 확인 한번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맨 밑에 있는 우리 그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할까요? 반도체 소자는 불순물이 증가할 경우 저항값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세 번째, 자, 반도체 소자는, 자, 얘는 누가 증가하면 불순물을 증가시켜주면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떨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불순물이 증가할 경우, 우리 일반적으로 게르마늄이나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소자 같은 경우는, 자, 얘네들은 우리 누구냐, 여기에다가, 자, 이러한 우리 물질, 뭐라 그럴까요? 자, 이런 우리 소자에다가 우리가 3가, 그 다음에 5가, 이런 불순물들, 도우나 액셉터 같은 이런 불순물들을 첨가시켜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불순물을 첨가하면 얘가 우리 P형 반도체가 되고 또는 N형 반도체가 돼요. 그래서 N형과 P형 반도체를 만드는 건 여기에다가 누구를 플러스 3가나 우리 5가의 우리 불순물을 포함을 해주면, 첨가를 시켜주면 얘네가 누가 된다? 이런 P형, N형 반도체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불순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저항값이 뚝뚝 떨어질 거란 얘기예요. 우리 불순물이 좀 우리 부족하면 저항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불순물 값에 의해서 저항값이 좀 변화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불순물 값이 많이 들어가면, 증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저항값은 감소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우리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두시자. 자, 그래서 우리 반도체 소자,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자, 여기까지 관련된 것들도 좀 확인 한번 해두시죠. 그래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거, 반도체 어느 일정 조건이 맞아야지만 도체가 되는 거.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좀 분류를 하고, 종류는 어떤 것들이, 종류는 솔직히 기억 안 하셔도 웬만큼은 알 거예요. 도체, 전기 잘 통하는 건 금속체, 전기 안 통하는 건 나무, 종이 이런 것들.
반도체는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반도체 소자들 얘기를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가 우리도 관련된 내용들이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전기에 대한 기초, 전기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좀 알아둬야 될 것들은,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했어요. 정리를 한번 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 마무리를 짓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누구부터, 이제 직류회로부터 좀 이어서 우리 나갈 거예요. 직류회로부터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요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은 전기 회로하고 전기 자기학이라는 계산에 관련된 공식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공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한 것들, 내가 우리 누구 직렬, 병렬, 그 다음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들, 간단한 문제들만 계산할 수 있으면 크게 난이도 있는 문제는 우리 볼 필요 없고, 간단하게 우리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풀리는 문제들이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계산 공식이 많이 나올 게 요 파트예요. 전기 우리 이론이라는 과목이고, 계산 공식이 많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문제 풀 때는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그런 거 위주로 확인 한번 해두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번 시간 첫 시간 전기 기초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두 번째인 우리 직류회로부터 이어서 우리 설명드리도록 하죠.